시작해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기자회견 진행을 맡게 된 한국중소상인 자영업자 총연합회 상임위장 방기용입니다. 이 자리는 언론지상을 통해서 사회 경제적 문제를 유발한 사건으로 이미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모펀드 MBK를 운영하는 홈플러스의 입점에서 사업을 하시는 전주민들이 홈플러스의 기습적인 기업희생 신청으로 인해 겪는 불이익과 압박을 공론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지난 3월 4일 기습적인 기업희생 신청 이후 홈플러스 입점 점주들은 그동안 시설 투자 등 투자 비용, 매출 비용에 대해 피해를 취소하기 위한 본사와 협의 테이블을 갖고 협의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5차례의 면담을 진행하는 동안 이 모든 경영부실에 대한 책임을 본사가 아닌 점주들에게 전가하는 모렴치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점주들은 더 이상의 협상 테이블은 무용하다는 판단을 하고 이후 모든 행동을 통해 입점 점주들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전국 각지에서 고통을 호소하기 위해 직접 참석하신 점주님들을 통해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 자리 기자회견에 참석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홈플러스 입점 점주 피해대책협의 김병국 회장님 모셨습니다. 강경무 부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정호인 총무님 참석하셨습니다. 이현승, 정나군, 이호익, 조은상, 김홍육 점주님들 참석하셨습니다. MBK 홈플러스 사태 해결을 누구보다도 앞장서고 고통중에 있는 점주들에게 힘을 보태주기 위해 바쁜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의원들이십니다. 먼저 약자들의 희망, 민주당 을지로위원님 민병덕 위원장님이십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든든한 버팀목, 소상공인위원회 오세희 위원장님이십니다. 또 국회 정무위 소속 김남금 의원님 오셨습니다. 이강일 의원님 오셨습니다. 김현정 의원님 오셨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의원님 오셨습니다. 국회 산업통상기업벤처위원회 정진웅 의원님 오셨습니다. 그럼 먼저 홈플러스 입점 점주 피해대책위원회 김병육 시장님으로부터 현재 점주들의 개괄적인 상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홈플러스 입점 점주 협의회 회장 김병국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언론사 여러분과 저희의 고충을 기울여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자 함께해 주시는 국회의원 여러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먼저 현재까지의 저희 입점 점주들의 피해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4일 오전 10시에 홈플러스의 기습적인 회생 신청이 승인되었습니다. 3월 4일은 금융기관의 3월 첫 번째 영업일로서 저희 입점 점주들에게는 1월 판매 대금이 입금되는 날입니다. 저희 입점 점주들은 응당 지급받아야 할 1월 판매분의 정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그로 인해 직원들의 인건비, 물품 자재비, 공과금, 생활비 등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본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고자 국회의원님들과 언론에 도움을 요청하였고 3월 9일 을지로위원회의 주관으로 1차 간담회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동안 아무런 이야기도 없던 홈플러스에서는 국회와 언론이 관심을 갖자 그때서야 1월 정상금에 대해서 지급하겠다는 말과 함께 시기와 금액을 거론하기 시작했습니다. 입점점주협의회가 결성되고 조직적으로 대응하고 국회와 언론의 지속적인 압박이 있자 마지못해 1월분과 2월분을 지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지금도 1월분, 2월분의 판매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점주님들이 계시고요. 개인 대출 등으로 간간히 영업을 유지하는 분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지금 홈플러스에 입점한 업체들은
대부분 홈플러스가 제공하는 결제 단말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월 4일 사태 이후 일부 입점 업체에서는 정상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발생한 자금 경색을 해결하기 위해 자구책으로 점주 개인의 결제 단말기를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업체에게 4월 15일 1, 2월 정상금이 지급되었으니 3월 총 판매 대금에 대해 일시불로 현금 입금을 하라는 강요를 하고 있고 압박하는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이날은 개인 결제 단말기를 사용하고 있는 업체들이 3월 임대 수수료와 관리비를 입금한 날입니다. 심지어 임대 수수료 입금을 위한 계좌번호를 요청하였으나 이에 일체 응하지도 않고 계좌번호를 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각 지점 내에 있는 현금 입금기에 거액의 해당 금액을 입금하는 번거로움까지 발생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입점 업체들은 임대 수수료와 관리비 등을 정확하게 납부하였으나 4월 15일까지 입금된 금액은 임대 수수료가 아닌 미입금된 금액의 일부라고 주장하며 지속적으로 입금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저희 입점 점주들은 내용 증명으로 인한 혹시 모를 불이익이 있을까봐 불안함에 떨고 있습니다. 홈플러스에서는 회생 절차 조기 종료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소수의 용기 있는 입점 점주들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묻고 싶습니다. 누가 신뢰관계를 먼저 저버렸나요? 더 이상 입금을 강요하는 행위는 즉각 멈춰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회생 신청으로 점주의 판매 대금이 홈플러스에 최장 60일간 보관되어 있다가 정산되는 시스템이 불안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제도가 아닌 현 계약서 내에 있는 후정산 업체의 특례 방식을 희망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선택할 수 있도록 수차례 요청하였고 그에 대한 답변으로 돌아온 것은 평균 12개월의 임대 수수료에 해당되는 거액을 보증금으로 추가 납입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월 정상금도 제대로 못 받는 상황에서 거액의 보증금까지 추가 납입하라는 건 상식을 벗어나는 내용이 아닐까요? 저희가 원하는 건 회생 절차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보증금과 수수료 인상 없이 후정산 업체의 특례 시스템을 선택할 수 있게 보장해달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현재 후정산 방식을 하고 있는 업체와 같은 보증금이나 수수료 인상 없이 형평성에 맞는 계약관계로 변경을 요청드립니다. 끝으로 모인 우리 모두가 바라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홈플러스의 조기 정상화입니다. 하지만 여기 모인 모두가 아무리 의지를 갖고 그 바람을 외쳐도 단 한 사람의 의지가 없다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홈플러스는 잘못이 없습니다. 홈플러스를 잘 경영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MBK가 잘못한 겁니다. 회생 부분 뒤에 숨어서 한 사람에게만 유리한 뻔한 결말을 기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뱃속의 아이부터 여든이 넘는 노모까지 40만 명의 목숨이 걸린 홈플러스입니다. 말뿐인 사지 출연, 진심 없는 회생 계획은 이제 그만하시고 사람을 살리는 진정한 정상화를 위한 행동을 보여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홈플러스를 이용하시는 소비자분들께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홈플러스에 입점하여 운영 중인 저희 점주들은 홈플러스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홈플러스에 내방하시는 고객 한 분 한 분께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예전과 변함없이 많이 찾아주시기를 고개 숙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다음은 점주협의회 부의장이신 강경모 부의장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홈플러스 입점 점주협의회 부회장 강경모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저희 협의회는 홈플러스의 일방적이고 불공정한 계약 운영 실태와 기업회생 절차 이후 발생한 심각한 피해에 대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을 신청한 이후 대부분의 입점 업체들은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였고 매장으로 유입되는 고객 수 역시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최소 보장 임대료, 이른바 하이브리드 계약이 유지된다면 향후 점주들에게 막대한 임대료 부담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계약 방식은 입점업체의 월 매출을 기준으로 일정 매출액을 정해놓고 그 기준을 초과할 경우 일부 수수료가 낮아지는 구조이지만 오히려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매출이 적은데도 더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게 되는 불합리한 구조입니다. 저희 협의회는 이 계약이 체결되는 과정에서도 다수의 점주님들의 정확한 설명 없이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받았다는 점을 전해드렸습니다. 한 점주님의 계약 당시 하이브리드 계약이라는 용어조차 들은 바 없으며 최종 전자서명 직전에 관련 내용을 발견하고 이의를 제기하였지만 이미 포함된 내용이라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홈플러스 측의 강압적인 태도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서명을 했다고 증언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점주님의 사례를 살펴보면 월 매출이 1,000만 원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홈플러스 사측이 계약 당시 기준 매출 2,100만 원으로 일방적으로 책정하여 그 하위 30%인 1,470만 원 기준으로 21.2%의 임대료, 즉 311만 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 매출의 31%에 해당하며 지나치게 과도한 부담입니다. 계약 당시 홈플러스 사측이 책정한 2,100만 원 산정 기준에 대한 근거를 요구했지만 이 공간은 원래 이 정도 매출이 나온다는 근거 없는 답변만을 받았으며 계약 변경은 불가능하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계약서 제11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은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한 본 계약 유효기간 중이라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쌍방 합의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홈플러스 측에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방식으로 계약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홈플러스 입점 점주 협의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절차가 완료되고 경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기존의 최소 보장 임대료 계약을 유예하고 지난 3월과 동일하게 정률제 임대료를 적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기준값이 불명확한 하이브리드 계약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최근 1에서 3년간의 실제 매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점주와 본사가 모두 수긍할 수 있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기준의 수립이 필요합니다. 이에 하이브리드 계약 기준 재산정 및 계약 내용 수정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홈플러스의 기습적인 기업회생 신청과 불공정한 계약 운영은 수많은 입점 점주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저희 협의회는 오늘 이 자리에서 발언이 그 시작점이 되어 더 이상 점주들이 피해를 감내하는 일방적인 구조가 지속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홈플러스 측의 진정성 있는 대답과 조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어려운 바쁜 시간에 참석하여 주신 의원님들의 발언을 연이어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을지로위원장이신 민병덕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힘 없는 자들의 힘,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 국회 정무위 소속 국회의원 민병덕입니다. 홈플러스가 홈마이너스가 된 지 벌써 48일째입니다. 홈플러스의 기습적인 기업회생 신청으로 10만 명의 점주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여전히 생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당시 을지로위원회는 즉각 TF를 구성해서 1, 2월 매출 대금 지급을 이끌어냈지만 임시 조치에 불과했습니다. 이 와중에 홈플러스는 여전히 점주의 월 정산 매출을 자신들 계좌로 받아 수수료만 떼고 재입금하는 방식을 요구하며 점주의 자금으로 돈놀이를 하려고 합니다. 책임은 홈플러스와 마이클 병주킴, MBK, 김병주 회장에게 있는데 왜 고통은 점주들이 감당해야 합니까? 이분들이 원하는 것은 단 하나, 팔 물건이 들어오고 장사가 되고 손님이 돌아오는 평범한 일상입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 홈플러스 평촌점을 방문했습니다. 진열대에 많은 곳들에서 가격 표시가 붙어 있지 않은 물건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팔지 않는 물건입니다. 그냥 땜빵으로 진열해 놓는 것이라고 합니다. 흰우유 매장에는 서우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건이 들어오지 않으면 손님들이 차츰차츰 오지 않게 됩니다. 물건이 들어오지 않는 이유는 정산에 대한 불안함 때문입니다.
정산에 대한 불안함을 없애주어야 정상화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을지로 위원장으로서 그리고 종무위원으로서 분명히 요구합니다. 김병주 회장은 약속한 1조 투자 계획을 즉시 이행하거나 아니면 손실 보존을 위한 2조 원 이상의 사재 출연을 당장 실행하십시오. 국민의힘 정무위원들에게도 시간 끌지 말고 하루빨리 MBK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기를 간절히 촉구합니다. 국민의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정쟁이 아닌 공동의 책임입니다. 투기자본의 탐욕이 더 이상 우리의 일터를 파괴하지 않도록 끝까지 싸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이신 오세희 의원님의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전국 소상공인위원장 오세희 의원입니다. 금융자본인 MBK에 의한 기습적인 홈플러스 기업위생 신청으로 거래기업, 입점점주, 소비자들 전방위적으로 피해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홈플러스 대책 TF에 참여하여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피해를 줄이고 애로사항을 해결해서 함께 힘써왔습니다. 그러나 미지급된 판매 대금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홈플러스는 지금까지 문제 해결에 대한 성실한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불안해하는 점주들에게 홈플러스는 계약대로 이행해라 말만 되풀이하면서 일시 입금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홈플러스는 계약에 기업 희생이나 1, 2분 판매 대금에 대한 정산을 늦추겠다는 계약이 있었습니까? 홈플러스가 계약 이행을 요구하기 전에 앞서 입점 점주들이 회사를 신뢰할 수 있는 조치를 먼저 해야 합니다. 홈플러스와 MBK는 신속한 조치를 취하고 저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전국 소상공인위원회는 끝까지 요구하고 확인하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현정 의원님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무위 소속 평택시병 구의원 김현정입니다. 오늘 함께하고 계신 분들은 마트 안에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텨온 분들입니다. 하루 매출 10만 원밖에 나오지 않아도 월세는 그대로 내야 하고 본사 지원은 거의 끊겼습니다. 그 와중에도 아이들 학원비 걱정에 새벽 문을 엽니다. 그런데 이제는 회생 절차에 들어간다는 통보 한 장으로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 분들이 지금 거리로 나왔습니다. 삭발을 하고 천막을 치고 눈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MBK는 2조 7천억에 달하는 채무를 지고도 고작 600억만 지급 보증하고 구체적인 사재 출연 계획조차 없이 시간만 질질 끌고 있습니다. 회생 신청 하루 만에 승인된 이유조차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회생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무책임 누가 감당해야 합니까? 입점 점주와 노동자, 투자자들이 낸 돈으로 이윤을 벌어간 건 MBK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사재 출연도 없이 발 빼겠다는 태도는 대한민국 산업을 망가뜨리고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악선 자본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홈플러스 한 곳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국회가 나서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더는 침묵하지 마십시오. 이 무너지는 삶 앞에 정치가 해야 할 최소한의 책임이 바로 청문회입니다. 국민이 국회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 명심하시고 국민의힘도 청문회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강일 의원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을지로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강일 의원입니다. MBK 파트너스 그리고 그의 사주인 김병주 회장 정말 이런 식으로밖에 돈을 벌지 못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의 돈 버는 방식에 의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지금 입점업체들 다 소상공인들입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입니다. 그리고
홈플러스에서 물건을 구매하던 일반 국민들입니다. 정상화를 위해서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필요한 자금이 2조 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찔끔 600억 원 대출 보증과 증여를 통해서 또 조금 더 해서 1,000억 원 정도 내겠다고 합니다. 정말 어림없는 수치입니다. 이것을 두고 언발의 오줌 누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정말 입점업체들 하루하루 버티기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언론인들과 국민 여러분들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이 이들에게 그나마 1,000억이라도 내놓을 수 있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언론과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져준다면 이러한 악덕 사업자들에 의한 부분에 대해서 단종을 울릴 수 있는 부분이 되고요. 또 그들의 사제 출연을 좀 더 압박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의 일이 아니라 생각하시고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정무위원회에서도 MBK 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에 대한 청문회 반드시 관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참석하여 주고 경청하여 주신 기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